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님이 네. 발표하신 네. 이제 앞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딱 그 기사를 보니까 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정책이 나왔다 싶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살면 평생 이제 집값 걱정도 안 하고 네, 네.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님한테 살짝 또 네. 여쭤보려고 네. 가져왔어요. 뭘 그걸 살짝 물어봅니까? 그냥 대놓고 물어보면 되지. 아, 네.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님도 네. 이제 서민을 위한 네. 지금처럼 막 이제 집값이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네네. 뛰었다가 이제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태로 이제 있으니까 네. 사실 돈 없는 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네. 이때 집을 못 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 박탈감, 네,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사실 여기에 들어가서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지금 생각으로는 집 걱정 안 하고, 네, 쫓겨날 걱정 안 하고 예. 좋을 것 같거든요. 또 문제점이 됐던 게 임대주택 하면은 사실 인식이 좀 안 좋았던 게 자재도 막 거의 쓰레기 같은 거 맞아요. 쓰고 네. 구조도 막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임차인을 위한 집이라고 해서 되게 그냥 신경 안 쓰고 지은 집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하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골치 썩고 이러는데, 실제로 지금 그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살짝 봤는데 네. 예전에 그렇게 떠올렸던 네. 그런 거랑은 다르게 자재도 괜찮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분양하는 아파트처럼, 살기 좋은, 네.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서 이제 진짜 살기 좋은 임대주택, 이런 걸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단점? 문제가 정말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 단점을 포함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기보다는 이 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무시한 게 이제 지금 사람들의 그 심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 그렇죠. 이게 성공하려면 이게 이제 진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상황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다른 집값이 네.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떨어지고 뭐 떨어지는 것도 안 되죠, 사실은. 약간 고정되어 있는. 네.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네. 내가 임대주택에 평생 거주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꿈 같은 상황이죠. 문제는 다른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가장 지금 이 무주택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하는 게 나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전세 살았던 이유가 전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물론 집이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상담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80~90%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걱정 안 하고 뭐 올라가도 뭐 그게 크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한 분들이 전세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전세 보증금은 까먹을 위험이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갔는데 문제는 지금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폭등을 하니까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될 맞아요. 정도로 네네. 가만히 있던 사람이 거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임대주택에 평생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사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폭등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남들은 돈을 벌고 나는 그대로니까. 네. 그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폭락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건. 폭락하면 네. 사실 얘가 비싸지는 거죠. 네네네. 네, 의외로 옛날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뭐 옛날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심해졌을 때 네. 무슨 정책을 썼냐 뉴스테이를 막 적극적으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의 한 7~80% 되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전세를 안정적으로 이때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바로 돈도 내주고 네. 계약 기간에 의미 없이 그냥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뉴스테이가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고 실제 집을 지어서 입주하는 시점에 전세가가 뚝 떨어졌어요. 네. 전세가가 뚝 떨어지니까 뉴스테이를 안 들어가요. 그러네요. 네. 전세 오히려 얘가 집이 돼버린 비싼 거죠. 집이 돼버린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네.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은 네.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탄력적이지. 얘가 떨어지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또 비싼 물건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폭락을 해가지고 계속 네.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가 네네. 떨어지고 그럼 얘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 저 착각했던 게 만약에 네. 떨어지면 내 집이 비싸지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네요. 내 네, 게 아니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싸고 좋은 집이 이제 넘쳐나는데 네, 그럼 네. 이런 집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이런 집에 임대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집값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주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기간의 해법일 뿐이지 장기간에 있던 어떤 해법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정책자들이 이걸 같이 이제 병행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럼 안정이 될까요, 그럼? 안 되죠. 안 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문제점이 뭐냐면 안정이 될 수 있으려면 한꺼번에 뭔가 쫙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을 한꺼번에 네. 막 수백만 가구를 한꺼번에 쫙 임대를 쫙 줘버립니다. 그리고 전 모든 무주택자가 그리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죠. 딱 저긴데 네. 문제는 이걸 한꺼번에 공급할 수 없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천천히. 예. 그동안의 집값은 난리가 나지. 해소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기분 좋다고 이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네.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럼 이분이 평생 여기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과연 이게 기분 좋은 상황이 될까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은요. 임대주택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네. 이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자, 이 집에 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격 박탈인가요? 그렇죠. 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너는 무주택자로 살아라 이거죠.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 투자를 못 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나라,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상황을 가지고 뭐 예를 드는데 이거는 사실 그게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게 먹힐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일단 임기가 단임제예요. 네. 단임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그 정책을 추진했어요. 네. 추진 막 하고 있는데 5년 정도 끝나고 나서 다른 대통령이 또 생기면서 이 사람이 정책을 확 바꿔버려요. 그 정책이 일관되기가 쉽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교육 정책 이런 게 일관성 있게 쭉 진행된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네. 그게 제일 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을 느끼게 되면 바로 이 반발이나 아니면 다른 요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임기 내에 뭐 어떤 변화되는 상황이 생기면 만약에 집값이 침체된다. 그러면 집값 부양해달라. 네.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또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대통령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고 부양책을 쓰면 바로 효과는 안 나지만 나중에 상승할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이게.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또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제로인 상황이에요. 맞아요. 지금 저번에도 제가 정책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많은 분이 정책이 바뀔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거다. 네. 이렇게 기대하면서 버티기를 하잖아요. 네, 네. 정책이라는 건 사람들이 정책이 되면 그거에 따라라.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막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시납으로 하나씩 공급하는 사이에 집값은 폭등하거나 떨어지거나 네. 이렇게 요동을 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책은 올바르게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도 그거를 시도했었거든요. 네. 반값 네.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이제 토지 임대부 뭐 이런 정책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다른 집값이 요동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간과했네요, 진짜. 네. 현실 감각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게요. 집값을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같이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더러 그리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여기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빈집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빈집은 네. 다 무슨 주택이냐? 임대주택이에요. 국가가 추진해서 나오는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있어요. 안 들어가. 그래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가는 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착각하는 게 이게 집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집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거나 어떤 손해를 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는 걸 통해서 지금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손해라고 느껴졌던 이거를 지금 메꾸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집이 갖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상대적으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합류하려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동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좋은 집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전부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포인트를 잘못 집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또 저의 생각도 좀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네 만족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런 결론을 내리네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부자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거기에서만 맴도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안 느낄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 느낄 네. 사람인 이상 비교를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네. 옆에서 돈을 막 집 하나 사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에 묻어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을 쓰려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동반되는 집값 안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갑자기 씁쓸해졌습니다. 네. 괜찮은 정책이라도 기분 좋게 들고 왔는데 네. 역시 이것도 아니었네요. 네. 항상 보면 이제 배짱이님이 뭔가를 들고 와서 이게 좋은 거냐 아니면 항상 저는 이제 까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배짱이님이 들고 온 이게 같이 동조해주는 이런 상황이 네, 저도 그 벌어졌으면. 날을 위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분 좋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